네. 자, 그런데 이 미국 선거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네. 승자 독식이고 이러니까 이 파퓰러 보트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져가지고 낙선한 경우가 최근에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알고 고가 있었죠. 예, 2000년도에. 예, 있었으니까 이번도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에서 누가 몇 % 앞선다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민주당 후보일 경우에는 파퓰러 보트에서 4 내지 5% 앞서야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점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6개 내지 7개 주에서 결판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죠? 네, 네. 선거운동도 안 하죠. 그쪽은. 별로 안 갑니다. 별로 안 가죠. 갈 필요 없죠. 예.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고 그렇죠. 뭐 텍사스는 무조건 공화당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스윙 스테이트가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렸던 위스콘신, 네.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다음에 조지아 들어갑니까?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아까 말씀한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7개. 예.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더라고. 예,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margin of error. 그게 너무 좁죠. 예, 너무 좁으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또 미국의 선거에서 이 지는 쪽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렸을 때 지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돼요. 예, 투표율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투표율을 낮추는 노력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있구나. 예, 그것은 이제 voter suppression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서 흑인들 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법들을 자꾸 만드는구나. 주의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선거는 주별로 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느냐, 또 투표 장소를 몇 개를 없애버려 가지고 멀리 가서 투표하게 해서 또 몇 시간 기다려서 투표하게 하고,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투표율을 낮추려는 그 아주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것을 싸우려는 그 지역 정치 운동가들의 노력들이 절실하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더라도 네. 그 결정되는 표수가 너무나 작고, 그죠? 그렇죠. 몇백 표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카운티에서 누가 몇백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거인단 승자 독식이니까 이게 갈라지는 아주 이게 참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하대요. 그게 이제 나라를 개국할 때 그 통신도 안 좋고 또 교통도 안 좋았을 때 그걸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해리스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다들 민주당 쪽에서 승산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 대법원에 3명의 판사를 임명하면서 낙태법을 연방법에서 스테이트로 돌려줘 버린 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분노하는 이제 젊은 여성표들이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 반공화당 표를 많이 찍었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모멘텀을 이번 선거까지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뽑아내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그런 점에서는 해리스가 여성으로서 장점이 있네. 예, 그동안 줄기차게 이 낙태 문제를 가지고 그걸 화두로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카드는 이민자고 민주당의 카드는 낙태네, 낙태 문제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민자에 대한 것은 그 연방 이민법을 이 업데이트 시키는,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뭐 그런 이 이민법을 크게 바꿔야지만이 이거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로 안 느끼는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겁니까? 근데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게 토론 안 한 것이 바로 낙태법이었습니다. 자기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성취한 엄청난 업적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리면은 더 많은 표적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아예 그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금지를 성취했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랑했다면 표가 날아가니까. 근데 이 미국 선거에서는 외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됩니까? 서로. 그게 반영이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미국만 America First만 주장하는 사람들, 미국 내에서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지 왜 외국까지 우리가 전 세계 경찰관 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힙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또 교육받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누구나 다 동의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해리스가 인도 출신이니까 이제 아시아 표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조금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아시아 표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시아 표가 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히스패닉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히스패닉들이나 블랙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인의 주제로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죠. 근데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 주에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상원 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때 거기 있는 아시아 표가 꽤 역할을 했다. 그때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 아시아 표에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틀란타에 많이 사니까 그것도 포함돼가지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경제 부흥이 오고. 그래요? 통계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이 그 군비를 올리면서 그 후에 크게 불황이 하나 왔었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와서 8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전쟁을 2개 치르면서 세금 감해주면서 또 나라 재정이 망가졌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8년 동안 또 경제를 살려놨고,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때 경제가 또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 부흥 정책을 낸시 펠로시 도움으로 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예산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보수층이 또 공화당 좋아하는데.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한국을 도와준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많아. 프랭클린 루즈벨트,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6.25 때 파병해가지고 우리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월남 파병 때 케네디 존슨 대통령, 그러다 이제 카터 대통령 때 한국과의 관계가 좀 나빴고, 이런 걸로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을 좋아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안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대외 정책에 적극적이니까 전쟁을 많이 시작했지.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우드로 윌슨, 2차 세계대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한국전쟁 트루만, 월남전쟁 케네디 존슨.
근데 부시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예. 그렇게 됐네요. 예, 근데 그 결과가 미국한테 부응한 게 아니라 미국을 그렇죠. 예, 경제 불황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가장 실패한 전쟁 아닙니까?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할 수 없었고, 예. 그건 뭐 알카이다 소탄 작전이었으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카타르에서 비밀리에 탈리반하고 협상해가지고 미군을 안 죽이는 대신에 우리가 언제까지 철군하겠다 약속을 시한을 해버렸죠. 시한을 정해버렸죠.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군을 철수하면서 그때 그렇죠.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철군 약속은 그때 시한까지 예. 트럼프가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계속 10대. 예. 그리고 그때 미국이 가지고 간 장비를 그것을 다시 본국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다 고장 내뜨리고 핵심 부속을 빼고 고철로만 남겨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군비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그 유명한 기자 칼럼니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말리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뭐 어디 리스본인가 거기서 써가지고 보낸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 바이든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주장 중에 아주 설득이 있는 게 트럼프는 미국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물러남으로써 트럼프의 집권을 저지한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영웅이 된다고 그랬었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적극 동감하는데 인류의 재앙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 질서를 유지를 했던 이 미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제일 크게 피해 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아슬아슬한 이 쪽에 있는 여기에 또 주한미군 가지고 뭐 장난치고 하면은 그래서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아주 주관적 생각입니다. 지나고 나서 아마 어쩌면 9월 달에 있어야 될 그 디베이트를 6월 달에 가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그 대선 티켓을 재정립할 그렇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치라는 건 정화유복이라고. 예. 그죠? 예.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이게 최고의 성자가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난 미국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쓰더라고. 지난 주일이 몇십 년의 미국을 결정했을지 모른다고. 네, 그렇죠. 지난주는 그러니까 시작은 트럼프가 저격당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은 바이든이 사퇴하는 것으로 아주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8월 달에 민주당 가시면은 또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그 미국 말에 그 don't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 crisis를 낭비하지 말라. Don't let good crisis go to waste. go waste. to waste. go to waste. waste. 아주 명문입니다. 감사합니다.